아, 내가 진짜 지구에 살고 있구나. 유명한 곳 갈 때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갔다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의미라기보다도 그게 제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남극 가장 깊이 다녀오셨던 세 분의 전문가랑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들의 또 전공이기도 한데요. 세 분이 보는 남극은 컨텐츠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남극은 엄청난 매력이 있죠. 컨텐츠로서. 엄청난 답변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야, 이게 진짜 저희가 대본 없이 했다라는 게 이제 바로 네. 이게 남극 극지방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기후 환경에 대한 뭐 빙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가 되죠. 근데 저는 제가 접근하고 있던 거는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안 살 것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대한 그런 컨텐츠, K루트라는 팀을 기록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그 남극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고, 또 빙하라든가 뭐 펭귄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가 있고 또 못 보던 것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일단 저는 그 감독님 작품 되게 재밌게 본 게, 그 전까지는 사실 이른바 자연 다큐가 되게 많았는데 PD님 작품은 저는 이제 휴먼 다큐라고, 약간 이 대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되게 재밌게 봤어요. 대장님은 어떠세요? 남극이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넓고 춥고 광활한 고립된 지역을 경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긁지 않는 복권 같은 느낌이에요. 뭐 남극 뭐 펭귄, 그 빙하 뭐 다 보여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연구를 또 어떻게 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다 긁지 않는 복권이 아닌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거대한 자연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경험이 흔치 않거든요. 남극이라 우리가 이제 요세미티 공원의 하프돔 같은 네. 그 정도 단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경이롭다고 느끼는데, 남극에 가서 보면 우리 이제 이쪽 시야각하고 이쪽 시야각 끝까지 하나의 하얀 단면이 선이 흐르기 때문에 하얀색. 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절경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 윤태호 작가님 워낙 유명한 작품들, 네, 웹툰으로 이미 많이 친숙한 분이셔서 이제 어린이라는 작품으로 네네. 어떤 남극에서 뭔가 보고 느낀 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긴 했어요. 혹시 또 다른 남극 컨텐츠를 계획하고 계신 게? 극지 시리즈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은 출발이었고 남극이 있으면 북극이 있고 북극에는 그린란드라는 곳, 그린란드 시즌2를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극지 시리즈에 극지 네네. 시리즈로 고도로 이제 높이 올라가는 열기구 하는 이야기도. 꼭 남극은 아니지만 이제 극지라는 컨셉으로는 네.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PD님은 저 일단 저 21년도에 잘 방송이 됐고, 예, 그때는 KBS에 방송 한번 했죠. 다큐온에 하나 나갔고. 아, 좋았습니다. 대장님이랑 작가님 두 분 다 잠깐씩 나오세요. 너무 풍성한, 그동안 보던 남극 다큐 중에 제일 풍성했던. 저는 앞으로 K루트 팀이 이제 내륙 기지 장소를 이제 지난 시즌에 도달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뭔가 내륙 기지를 지을 때는 이제 물자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좀 기록을 좀 더 해서 제3의 기지. 저희 둘이 목표가 네네. 바람이 있다면 첫 번째 그 내륙 기지 포인트에 장비가 운반될 때 그때 한번 첫 스타트를 기록해보고 싶은. 그때의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상황들을 좀 더 리얼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프리프로덕션을 조금 더 잘 해가지고 기획 단계에서 그 루트를 정하는 촬영이 먼저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냥 이 하나의 완성된 세팅으로 너무 멋지게 나오겠다. 그 계획이 있고,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영화 버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K루트 탐사대의 이야기를. 네, 제 욕심인데 이건 그 우리 뭐 내륙기지 짓는 과정 속에 이제 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데, 그 간의 기록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영화로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장님이 팔을 킥키고 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결제해 주실 것처럼. 네, 결제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아마
대장님도 약간 비슷한 계획을 K루트라는 사업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쭉 기록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 갖고 계신 것 같은. 네, 그 책도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기록을 잘 해놔야 나중에 또 궁금하면 살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누군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요즘에 또 워낙 개인 위주의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래서 좀 요즘에 잘 활성화된 게 개인마다 니즈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뭔가 만들다 보면은 어느 누군가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꼭 한국 사람이 됐던 다른 외국 사람이 됐던 잘 해놓으면 어떨까? 그게 사진이 됐건 글이 됐건 간에. 기록은 되게 중요하죠. 제가 그때 다큐 만들면서도 김혜동 박사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대한민국이 30년 후에 후발주자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그냥 반세기 늦었다고. 네, 반세기 네, 늦었고 보통. 그때 김혜동 박사님이 연구하던 그 옛날 자료 사진을 받았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넣으려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사진들인 거죠. 그게. 그때 기록을 뭐 예. 염두하고 해놓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아카이브도 하셔야죠, 실장님. 어떤 실장님? 저 실장 아니. 네. 아카이브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극지라는 곳 자체가 뭔가 기록에 대한 것들도 결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못한 영역도 있을 거고 생각 못했던 곳도 있을 거고.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록물들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막 찍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록물이긴 한데 현장감도 좀 안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조금 더 좋은 기록들을 잘 가지고 와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요거 할 걸. 요거 좀 찍어 놓을 거. 혹시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저는 K루트 갈 때 가서 한 중반쯤 됐을 때 K루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 함께 간다라는 막 그 외적인 제가 맞춰야 되는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거의 허덕이듯이 그거 맞추는데 급급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이런 게 좀 더 부족했어. 시작하는 네. 타이밍에는. 빙조를 왜 연구를 해야 되며 운석을 왜 연구를 해야 되며 지금 가고 있는 루트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초반에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고 조금 더 프리 프로덕션 기간이 좀 있었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 이제는 아니까 다음 기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복을 몇 벌 가져가야 돼요를 계속 물어보고 장갑 몇 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기도 하고. 저는 그때 면 팬티를 40장 이상을 샀었는데 남극에서는 면 팬티 입으면 안 된다고 땀 해가지고 때문에 오히려. 예. 지금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사신 거를. 대장님은 이런 아쉬움이 그래도 이제 올해 아쉬우면 내년에 가서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번에도 좀 시도를 하려다 못한 게 있는데 저는 남극멍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물멍, 불멍 이런 것처럼 1호차 맨 앞에다가 한 50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빙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구름이 몰려왔다가 이동하고 쉬고 이런 타임랩스 일종의 타임랩스의 남극의 모습을 타임랩스로. 그렇죠 타임랩스를 네네네. 아주 이제 그 집약한 그런 영상을 찍어 놓고 ASMR처럼 바람이 불 때나든지 이런 소리를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남극멍이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쭉 가다 보면은 자기 과거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직접 가야만 하는 건데 네. 이제 뭐 저희 플랫폼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이 영상 기록이 있으면 남극에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는 게 몇 킬로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으며 네. 그 공기를 느껴볼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극지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되고 들어왔을 때 뭔가 매뉴얼북 자체가 폼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동안 서류나 이런 걸로 된 게 있었다면 꼭 이 영상은 봐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몇 년도 영상, 몇 년도 영상 이런 식으로 극지연구소 돼가지고 영상 뭐 이런 게. 네.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좀 더 네, 실감난 어떤 되게 주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맞아. 네, 그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약간 인사를 들었는데 이제 극지연구소를 이제 곧 글로벌하게 다른 언어로도 그 남극 콘텐츠가 꼭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많아요. 저희도 만들고 있지만 유튜브 글 많은데 세 분이 보셨던 콘텐츠 중에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괜찮다, 남극 콘텐츠 중에 추천할 만한 게 남극의 셰프는 빼고요. 뭐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다 남극의 셰프 얘기를 꺼내셔서 저는 있습니다. 바다 탐험대 옥토넛인가? 뭐 그 옥토넛이라고 애들 많아. 네네. 네, 애들 많았는데 그게 아마 BBC에서 만들었나 그러고 영국 무슨 왕립 과학 자문단인가 거기서 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옥토넛 관련된 강연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옥토넛을 전편을 다 보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남극에 대해서. 남극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빙조어도 그렇고 저게 모양 얼음 아래 호수가 있어요. 남극 탐험이라든지 극지연구소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기 쉽게 좀 예쁜 그림체로 표현을 했다는데 걔가 엄청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색채를 가지고 그 만화를 만들어서 뭐 시스템 분리가 뭐 대장이고 뭐 챌린저가 아니면 부대장이고 탐험도 하고 거기서 과학적 성과도 얻고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 만화가 K루트 팀 얘기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 여기 의사도 있고 선장이 있고 네, 요리사도 있고 요리사도 안전요원도 있고. 있고 지금 PD님이 검색하고 계세요. 네. 거기 바다 탑승 탐험대 옥토너 빙하 탐험 선원들이 이 빙하 맡은 탐사선 역할들이 S인가? 똑같아. 아무튼 뭐 그런 게 K루트하고. 있어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어. 정말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거구나라는 걸. 네. PD님 혹시 남극 콘텐츠 중에 바다 탐험대 옥토넛보다 잘 만든 콘텐츠 혹시 아시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의 끝이었나? 제목이? 가기 전에 이제 보고 가려고 그걸 봤던 거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역시 잘 찍는구나, 외국 사람들이. 막 이런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들을 잘 찍어서 보여줬더라고요. 콘텐츠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되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많이 만들었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의 남극을 보는 건 진짜 수억 년 동안 축적이 된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극의 코어를 이렇게 따서 보면은 어느 한 층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게 남극의 화산 분출이 있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압축해서 보기 때문에 뭔가 남극에서 다이나믹한 걸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번에 가가지고 목격하기란 대단히 불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연구를 해야 가능한 건데. 심지어 요새는 또 약간 도파민들을 엄청 뽑아내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남극 치면 제가 알기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쇼츠 영상이 뭐냐면 어느 외국 기지인데 밖에 바람이 불리가 너무 세서 문 닫는데 힘겨워하는 게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진짜 도파민을 엄청 자극하는 영상들이나 콘텐츠에 반응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지금 떠오르는 대박날 컨텐츠는 그 내륙기지 포인트 맞아요. 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타임랩스 영상으로 그 자재 옮기는 거에서부터 기지 밑 닦고 건물 하나씩 올릴 때까지 이거를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건 한 1, 2년 걸리겠죠. 오래 찍겠죠. 네, 그거는 그냥 대박 날 거라고. 대장님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도파민도 좋은데 이제 평균 수명도 늘고 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빠른 영상보다는 느린 영상, 보기 편한 영상을 좀 더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남극 영상이 조금은 정적이고 보기 편한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요는 저는 미래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됐건 간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극지연구소잖아요. 이걸 과학으로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극지연구소가 이제 홍보라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창작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도시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독자들이 마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 자체를 캐릭터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남극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빙하에 대해서 막 백날 이야기해봤자 빙하는 우리가 직접 만져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빙하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거나, 펭귄이나 이런 애들도 다 표식 달아가지고 추적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끼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몇백 년을 이끼가 살고 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노화 방지, 뭐 이런 안티에이징 같은 것들을 국내 기업과도 같이 손잡고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남극이라는 콘텐츠를 피상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랑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대원 자체가 좀 실감나게 보여졌을 때 훨씬 더 남극이라는 곳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고 캐주얼한 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각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박사님들 연구실 같은 데 가서 바로 의자 돌려가지고 이게 그 화석이고 뭐고 이렇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각 잡혀진 자리가 아니라 박사님의 데스크에서 촬영을 하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좀 캐주얼하게 가는 게 저기 짜고 치는 고수처럼 각본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참 저희 대본 없습니다. 대본 진짜 근데-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과학
연구 활동하는데 내 삶에 어떤 도움이 오는가 이거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100% 이해하진 못해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없으면은 연구는 연구 활동대로 가는 거고 그냥 일상생활은 생활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극지연구소 연구 활동을 매년 해 나가고 있고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같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탬을 주고 있다. 직접 가셨으니까 본인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남극에 갔다 온 거가 네. 나의 삶에요? 네. 저는 갔다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일단은 거기서 이 짧은 한 2달 반 정도 기간 동안 한 20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또 너무 가까이 붙지도 못하는 그 곳에서 뭔가 좀 생각도 달라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 그렇죠. 자기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윤태호 작가님이라는 대작가님도 만나게 되고 이 전성준 대장도 만나게 되고 그때 아니었으면 못 만났겠죠. 저는 세종기지 갈 때는 여기에서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칠레 산티아고로 가서 산티아고에서 푼타 아레나스로 가서 거기에서 세종기지로 들어갔거든요. 비행기 의자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짐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카메라 가방 제일 큰 거를 앞에 이렇게 껴안고 앉아 있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몸을 숙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숙이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유일한 낙은 앞에 있는 비행기 운행 그 지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 같지만 아 내가 진짜 지구에 살고 있구나. 유명한 곳 갈 때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미국을 가거나 파리를 가거나 이럴 때는 지구의 어딘가를 간다라는 생각 못 하고 유명한 나라, 유명한 도시를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극을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는 지구의 어딘가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저는 의미라기보다도 그게 제 삶입니다. 작년 제일 길게 갔을 때가 6개월, 180일 정도 됐었고요. 한국에서의 가족들과 있는 시간은 저한테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2배 빨라요. 네. 그래서 남극이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해주게끔 느끼게 해줘요. 저한테. 하루를 쓰더라도 좀 더 즐겁고 좋은 일 그리고 가족들이랑 좀 더 같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느끼게 해주고. 울지 마.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 뭐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제 삶의 일부예요. 네, 그게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얘기 이것저것 했는데 되게 긴 시간 윤태호 작가님, 홍지한 PD님, 전성균 대장님이 5년 전에 있었던 생활 이야기부터 또 남극을 콘텐츠로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번 편도 되게 편집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인터뷰 이게 우리 촬영했던 거지 다큐 그때 만들었던 자료 화면 다 이렇게 얹어서 나갈 거죠. 화면 우리 생활했던 뭐 조금씩 전성균 모자 그러니까, 머리 감던 거 뭐 그러면은 자꾸 막 전화 와서 뭐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다큐는 클린본 받아가면 편집 바로 얹어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쉽게 얘기하시는. 자료 그 영상 자료가 너무 있으니까 좋아요. 네. 일상 찍었던 자료가 있으니까. 네네. 그 유튜브 거는 그 카카오 페이지 로고가 화면에 박혀 있긴 한데 여기 아마 출처 표시하고 잠깐씩 써도 될 것 같아요. 극지연구소에서 그거 뭐라 하면은 윤태호 작가님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면 돼요 그거. 우리가 그 공동 저작권으로 활용하기로 약속하고 아, 만든 오케이, 거기 맞아요. 때문에 공동 저작권으로. 연구소 이름으로 올라갈 거잖아 이거는. 그럼 써도 돼요 그거. 본인 전문용이고 끝까지 급정무소 이렇게 많이 그래서 막 자료 많이 쓰시라고. 맞아요. 말만 그러고.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화면을 잠깐씩 넣어주면 좋잖아요. 저희 영상을 가이던스까지. 풍성하게 만들려고 네, 참고 자료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 극지하고 웃으면서 끝낼게요. 네. 하나, 둘, 셋, 극지. 네, 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 남극에 과학자가 아닌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면 누가 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기 아.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이니까 누구 추천 아니지만 예, 제가 가야 됩니다. 가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냥 저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거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이 가야 연구소도 좋고 그분도 만족도도 높고 서로 상부상조 나네. 싶어요. 딱 나네. 피디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딱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나도